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 식이요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나를 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강을 디자인하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 설정에 맞게 다이어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한번 제가 실행해 본 것들을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활용한 마이 루틴이라든지 타임스탬프, 지니어트 이런 앱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보다 재밌게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앱 활용법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먼저 다이어트에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의 불만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뭐 외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바꾸고 싶은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불행은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게 본능이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지속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3가지와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에 느낄 감정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을 때 건강도 나빠지고, 왜냐하면 살이 찐다는 것은 곧 질병과 연관이 되는 거죠. 질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상태도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감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이런 것들도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찾는 건강, 활력, 그리고 자신감의 상승,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표는 앞에 이지영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몸매, 뭐 체중을 몇 킬로 감량한다 그 자체에 두는 것보다 건강 그 자체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죠. 옵션이 아니라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찌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 돈에 대한 청사진이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나의 경제 상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 상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나의 청사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식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식의 고집불통으로는 뭔가 배울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제 몸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훈련시키고 그에 따른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한 분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10여 년 넘게 잘 아는 분인데 아디다스라고 브랜드 아시죠? 거기서 MD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몸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62kg까지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건강을 정말 해치겠다는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살을 빼는 거 제대로 운동하면서 살을 빼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그 운동하는 일지를 어디에 올린다면 인스타에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가 운동하는 그 기록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어때요? 50대 중반입니다. 전후가 비교가 되시나요? 내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디다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디빌드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모델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만큼의 목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법칙으로 저는 이제 다이어트 일지를 써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다이어트 일지 써보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선 내가 살찐 원인을 분석하는 게 먼저겠죠. 다른 사람보다 식사량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식이나 음주가 원인은 아닌지 이렇게 식습관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혹은 운동은 적절하게 해서 대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건강 일지를 써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서 나 자신을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이죠. 정확한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실행 의도를 정확하게 적어야 그만큼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실행 의도를 적지 않은 집단에서는 30% 정도의 실행력을 보여주었는데 실행 의도를 정확하게 적은 집단에서는 무려 91%의 실행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매일 운동을 할 거야.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나는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어디에서 한강변에서 무엇을 산책을 아니면 파워워킹을 걷기를 하겠다. 이렇게 눈에 그려질 정도로 정확하게 실행 의도를 적으셔야 그만큼 내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사업이든 아니면 다이어트든 간에 무엇이든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 말고요. 달성 가능해야 하고 현실적인 목표여야 하고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실천의 원동력이 됩니다. 살 빠진 내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만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나의 인생을 먼저 계획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일순간의 살 빼기는 진정한 비만 탈출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진짜 비만을 탈출하는 것은 내 인생과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샘플로 목표 설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한 달 후, 기간이 명확하죠, 그죠? 지금부터 한 달 후에 몸무게 54kg, 그리고 허리 사이즈 25인치, 그리고 10일자 복근을 가졌고 건강하고 섹시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한 장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목표.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한 달 동안 엔트리 다이어트 패키지를 프로그램대로 먹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에 대해서 나는 매일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대신 나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보인다.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저녁 8시에 가볍게 뉴스 볼 시간, 그런 시간에 플랭크 100초, 그리고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설정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다이어트 성공 법칙 세 번째는 이제 습관 들이기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깊고 넓은 습관의 길이 이미 패여 있는 거죠.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습관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나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무지무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0% 요요에 시달리는 이유도 과거의 습관이 그만큼 뇌 속에 깊게 길이 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습관을 길들이는 데는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금방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자리 잡는데 한 6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시간만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횟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얼마나 더 자주 반복하느냐가 습관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나쁜 습관 3가지를 이렇게 새로운 교체할 습관 3가지로 바꿔봤습니다. 제가 빵순이거든요. 빵. 아까 이지영 강사님은 떡볶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떡볶이 너무 좋아합니다.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다 그렇죠, 그죠? 그 중에서도 떡볶이 매니아인데 떡볶이는 이제 거의 끊었어요. 근데 빵은 아직 못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빵 먹는 것은 뭐로 바꾸냐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야채나 과일, 견과류 이런 것을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떼 과거에는 이제 연하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요즘 당이 딸리면 라떼를 또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걸 따뜻한 물 마시는 걸로 바꾸는 거죠. 습관을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보면 그냥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죠. 그걸 우회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거. 그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이어트 성공 법칙 4는 다이어트 동지 찾기입니다. 환경 만들기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까 이지영 강사님 혼자 하니까 도시락 싸고 와서 혼자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같이 집단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저는 보통 이제 봄마다 저희 팀에서 같이 다이어트, 주로 이제 해독 개념의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이벤트도 같이 걸어놓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10,000 원씩 이제 걷어놓고 목표대로 제대로 잘 감량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몸으로 예쁜 원피스라도 사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원해주면 훨씬 재밌게 팀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주변에 나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 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안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다이어트 성공 법칙의 5번째는 식단인데요. 밀도 식단입니다. 영양은 높게 그리고 칼로리는 낮게. 다이어트 식단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이 음식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수분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는 낮은 데 비해서 영양 밀도는 높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물은 당연히 마이너스 칼로리죠.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해독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물은 2리터 이상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드실 거 아니면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렇게 정해놓고 드시는 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 루틴을 쭉 적어봤어요. 각자가 나에게 맞는 그런 다이어트 루틴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1월 1일부터 5시 기상 루틴을 지금 습관하고 있기 때문에 4시 40분에 무조건 이제 기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개월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저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4시 40분에 기상을 하면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제일 먼저 몸무게부터 재는 거죠. 다이어트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뭐죠? 하기 싫어하는 것이 몸무게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집니다. 매일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무게 재고 1분 몸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죠. 잠을 깨기 위해서. 그런 다음 이제 장이 좋아하는 차가 보이차예요. 장 점막에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그 미생물이 있어요. 그게 좋아하는 차가 보이차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이제 저녁에 미리 끓여놓은 보이차를 한 2잔 정도 마십니다. 아침에.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연하게 보이차 2잔을 마시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시간 독서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이제 만들기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8시쯤에 이제 아침을 먹죠. 아침에는 이뮨하고 파우더를 먹을 때 아까 뭉침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파우더를 먼저 넣는 거예요. 저는 파우더를 2스푼 먼저 넣고 그 위에 이뮨을 넣어서 흔들면 뭉침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지방을 섭취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여기도 산도가 아주 낮은 0.15 정도의 산도가 낮은, 그만큼 이제 산패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넣어서 같이 흔드는 거죠.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잘 맞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과 몇 쪽을 먹든지 아니면 아몬드를 좀 씹든지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작용을 해줘야 뇌가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야 또 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여야 장도 연동운동을 해서 아침에 배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묽은 식사만 하시는 것보다 꼭 씹는 걸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시쯤 공복 상태가 되죠. 그죠? 그때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저는 이제 소면에다가 좀 손발이 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주로 마십니다. 찬물보다.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때 스피루리나를 같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11시 이제 30분 정도 됐을 때 식사하러 가기 전에 바로 슬림톡 한 포를 타서 저는 이제 따뜻하게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점심은 하루에 한 끼, 제게 있어서는 하루 한 끼 식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차려진 한정식 위주로 반찬이 골고루 많은 그런 이제 식사를 충분히 합니다. 한 끼 정도는 아무 그 제재를 받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제대로 먹어야 뇌가 짜증을 내지 않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 절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역시 또 약간 이제 공복 상태가 돼가는 오후 3시쯤에 물 한 잔을 또 마셔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물을 잘 안 마시던 사람이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때는 알람을 설정해둬요. 물 마시라는 알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쯤에 오후 4시쯤에 한강변을 약간 이제 햇살이 좀 덜할 때 30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죠. 그리고 저녁은 아침과 동일하게. 그리고 저녁 8시쯤에 이제 또 한 번의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랭크 백초와 폼롤러, 긴 폼롤러에다가 어깨부터 목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으로 쭉 풀어주는 것을 이제 하루 루틴으로 정해놓고 이걸 그냥 적어만 놔서 안 되죠.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에이쿠아처럼. 그래서 여기에 좋은 앱이 뭐냐면 마이 루틴이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에 나만의 루틴들을 쭉 정리해서 적어두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할 때 매일 다이어트 일지를 블로그에다가 제가 매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앱을 이제 소개를 한다면 타임스탬프라는 앱이 있어요. 타임스탬프 적어 놓으시고 이건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냥 이 카메라 앱을 열어서 찍으면 즉시 시간이 기록이 돼요. 내가 몇 시에 뭘 했는지. 운동할 때도 한강변 운동하면서 그냥 찰칵 찍으면 몇 시에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인증 사진을 올릴 때 굉장히 좋은 앱이 타임스탬프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빠뜨릴 때가 있죠, 그죠? 기록하는 걸. 그럼 미리 사진을 찍어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뒤에 다시 챙겨서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녁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거꾸로 역순으로 돼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체중 체크부터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다이어트, 그 지니어트라는 다이어트 앱이 있습니다. 이건 캐시백이 되는 앱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 제대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내가 다이어트 일지를 기록하면 한 달 동안 한 5,000원 정도의,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운동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바로 돈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기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는 것도 대기업에게 그냥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에서 나에게 리워드, 캐시백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연습하시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스타벅스 가서 뭐 같이 지인들과 커피도 한잔하고 괜찮죠. 저희 식단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 그리고 오전, 그리고 슬림통 먹는 시간,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일간 이제 하면서 쭉 제가 타임 스탬프로 찍은 걸 매일매일 그걸 이제 인스타에 올리셔도 되고, 타임 스탬프로 찍어서 내가 뭐 지금 운동하기로 루틴을 정했다. 그럼 운동하면서 타임 스탬프로 나를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그대로 기록되죠. 그걸 그대로 인스타에 업로드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과정들을,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게 집적돼야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첫날 시작할 때 56.8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200g이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600g이 빠졌네요. 그 다음 날은 또 400g이 빠졌네요. 그 다음 날 200g.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1.2kg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별 게 없어요. 특별한 비법이 절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음식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거. 최대한 피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한 영양소는 골고루, 제일 중요한 골고루예요. 뭐 황제 다이어트니 뭐니 그런데 절대 혹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꼼꼼하게 챙겨서 단백질, 지방까지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거. 그 다음 뭐예요? 탄수화물은 줄여서 적당히 소식하는 거. 이게 다이어트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살은 빼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살이 찌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트레이닝 코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